오늘 우리 정부 들어서 5번째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관이 함께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개혁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취임 초부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이유는 규제개혁이 4대 구조 개혁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실질적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난 200건의 사례를 분석을 해본 결과 총 5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2만여 개의 직간접적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규제개혁은 어렵고 힘든 기업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규제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해서 애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낡은 규제를 찾아내서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대중소기업들이 생생히 전하는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듣고 규제 기요틴, 손톱 및 가시 뽑기와 같이 규제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한 결과 건의된 과제의 90% 이상을 개선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인증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인증 비용을 매년 5,400억 원씩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일반 국민이나 소상공인들도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포탈을 만들고 그 안에 규제 개혁 신문고를 열어서 대표적인 규제 개혁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에서도 대한상의가 2014년부터 전국 규제 지도를 작성해서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지자체 간의 규제 개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개혁 체감도는 아직도 넘어야 할 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근본적으로 규제 개혁 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혁신, 규제 프리존과 같이 규제 개혁의 프레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먼저 미래 먹거리 신산업에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원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설치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규제 존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규제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적으로 우선적으로 완화해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규제 프리존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한 특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입지, 창업, 부담금과 같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경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선 한시적으로 완화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입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규제 개혁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네거티브 규제 혁신, 규제 프리존, 한시적 규제 유예 같은 새로운 규제 개혁 프레임을 적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 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 활력 회복 노력과 함께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미래 신산업 창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규제 개혁이야말로 돈 안 들이고도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극대화하고
사안별로 맞춤형 해결이 가능한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진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특히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은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 개선을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민간 부문이 현 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규제는 네거티브 원칙을 통해서 다 풀기로 했습니다.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등장하게 되면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던 규제라 할지라도 기업 활동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꼭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는 한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산업 규제 혁신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제가 수필가이기도 한데 지금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때 제가 쓴 수필 제목 중에 하나가 꽃구경을 가는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꽃구경을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시작하면 지금 점심 드시고서 약간 졸리우신 분들도 다 깨시리라 생각합니다. 꽃 구경을 가는 이유는 그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게 피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 12달 피어있는 꽃이라면 꽃 구경을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규제 혁신, 우리가 지금 이 노력하는 이것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규제 개혁은 뭐 하여튼 두고두고 뭐 내년 그 후년에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모두가 이 거의 출발점에서 뛰고 있고 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신산업 발전이나 기술, 신기술이 딱 선점해버리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나면 그 다음엔 끝이에요.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특별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인재와 이런 우리의 그 제도적인 노력이 우리의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텐데 이런 기회를 요 시간에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그 잃는다. 꽃은 뭐 내년 봄에도 또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그런 것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빨리 따라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 제도가 따라가지를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그냥 빼앗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근 경제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서비스, 물류, 게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걸쳐서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은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원격 진료라든가 사물의 위치 정보 서비스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도 가능하고 또 사물의 위치 정보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다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겠죠. 이번에 우리도 드론 택배,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 바이오 신약 같은 분야는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야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제는 아직 보완 여지가 있는 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더 바라지도 않고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각 부처는 국제 기준과 비교해서 개선 여지가 있는 분야는 미리미리 발굴해서 기업의 개선 요구가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물안 개구리가 아무리 그 넓은 바다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여름 벌레가 얼음에 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여름만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장자에 나옵니다. 참 우리가 들어도 너무나 한심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한심한 그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제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뭐 우리 주변 국가 또 다른 나라들 다 이렇게 그 규제를 풀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막 나가는데, 우리는 옛날에 사로잡혀서 이거의 안전성 뭐 어떻게 하면서 계속 묶어두고 있을 때 그게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죠.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데는 우리만이 아니거든요. 모든 나라가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제도적 뒷받침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직자의 인식 변화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적극 행정 면책 제도의 도입, 사전 컨설팅 감사제 확대 등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이 소극적 행태가 여전하다,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 관계 법령을 적극 해석하고 환경단체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1,000억 원대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 적극 행정을 통해서 다수 기업 유치에 성공한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들을 더욱 독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규제개혁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현장 중심으로 추진을 해야 체감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은 물론 부처 장 차관들도 현장을 자주 찾아서 지역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이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의 꽉 막힌 마음을 뻥 하고 뚫어주는 청량제 같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는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 출범 때부터 그토록 규제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도 현장에는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규제 개혁 없이는 신산업 육성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헛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오늘 회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 개혁인 것 같습니다.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 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 하는 참초재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채 뽑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4차례 회의처럼 여러분의 좋은 말씀과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면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